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돌쇠가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며 어머니가 먹을 음식과 약을 장만하였고 남은 것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안 돼요. 돌쇠는 어머니를 업고 마을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의원에 도착한 돌쇠는 의원에게 어머니를 보였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고는 진맥을 한 뒤에 돌쇠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많이 상하셨네. 기력도 너무 떨어지셨고 기가 허하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드실 거야. 기력이 워낙 없으셔서 말이지. 아니, 그럼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야.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결국 상한 기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로 치면 산삼이 제일이지. 산삼이 필요하네. 그것 또한 100년쯤은 묵은 산삼으로 말이야. 내 산삼 말입니까? 그것을 어찌 구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값이 얼마든 제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자네가 성실하고 정직한 거야. 내가 알지.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 진작에 내주었을 것인데 이 산삼이 어디 구하기 쉬운 것인가? 그것도 한 100년 넘은 것들은 돈을 주고 사려면 집 몇 채 가격은 될 것이고 산에서 아무래도 캐야 할 것인데 그런 산삼이 어디 쉽게 캐지겠는가? 구해오겠습니다. 어머니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해야지요. 돌쇠는 의원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인근의 산이라는 산은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수년간 나무꾼 생활을 한덕의 산길을 다니는 것은 익숙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0년 묵은 산삼은커녕 그냥 도라지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발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계속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앞산에는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산을 무섭게 생각했을 테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간다고? 인적이 드문 산이라 그렇다면 산삼이 있을 것이야. 산삼은 사람떼가 타지 않는 곳에 있다고 했거든.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며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어쩐지 이 마을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 음침하였습니다. 그 마을을 거쳐야 산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기에 돌쇠는 마을을 들어서서 산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아니 뭐야,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경계하는 거지? 외지인을 싫어하는 것인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걷던 돌쇠는 어느덧 마을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하였습니다. 돌쇠는 거침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돌쇠가 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웬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 산은 들어가면 안 돼. 산에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저기 팻말 안 보이나? 돌쇠가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정말로 나무 팻말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산에 귀신이 나오니 절대로 산에 들어가지 마시오. 돌쇠는 팻말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산 입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따위가 무서울 소냐. 어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산삼을 구할 것이야. 돌쇠는 노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빠르게 다가와서 돌쇠의 앞을 막아서서는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막무가내로구만. 그럼 명심하게나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네. 알겠는가?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나.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명심하게 뒤를 돌아보면 자네 목숨이 위험해. 앞만 보고 가게나. 그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돌쇠의 뒷모습을 노인이 걱정되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돌쇠는 산에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 숲에 들어갔고 그곳은 왜인지 모를 음침한 기운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것이지? 참으로 기운이 이상한 산이로구나. 많은 산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으스스한 산은 처음이로구나. 그리고 잠시 후 돌쇠는 산속 깊은 곳에 이르러 커다란 바위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저런 커다란 바위 밑에 산삼이 있다고 그랬는데 돌쇠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가서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산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발밑에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여기는 왜 밟는 느낌이 다른 걸까?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냥 가려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여 그곳을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약간 땅을 파보니까 뭔가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계속 땅을 파보았습니다. 서서히 땅 속에서 드러난 것은 웬 여인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옷 속에 앙상하게 해골이 된 사람의 사체가 보였습니다. 아이, 이럴 수가. 사람이 어찌 이런 곳에 묻혀 있단 말인가? 돌쇠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사체 머리 부분에 놓여져 있는 옥비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법 값이 나가 보이는데 이것을 팔면 산삼값에 보탬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돌쇠는 하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망자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돌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야. 이것을 팔아서라도 산삼 찾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럼 산삼을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을 것이야. 돌쇠는 그렇게 옥비녀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낸 흙을 묻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산속에는 발자국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해가 저무는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걷는 발소리 말고도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돌쇠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벅저벅 돌쇠가 발걸음을 멈춘 뒤에도 발자국 소리가 두세 번 더 난 뒤에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 돌쇠의 등에는 식은땀 한 방울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때 노인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그래,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앞만 보고 가자. 잘못 들었을 거야. 돌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다시 멈췄습니다. 저벅저벅 이번에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다가 뒤늦게 멈췄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인가? 정말 귀신이 있는 것인가? 돌쇠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점차 더 가까워졌습니다. 돌쇠는 다시 멈췄습니다. 안 되겠어. 확인을 해야겠다. 뒤에 따라오는 너는 누구냐? 돌쇠는 큰 용기를 내서 뒤를 휙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쇠의 뒤에는 아까 입구에서 돌쇠를 말렸던 노인이 뒤로 나자빠져서 돌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찌 여기 계십니까? 자네가 걱정이 돼서 따라왔지. 갑자기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쩌나. 돌쇠의 눈에 이 노인이 떨어뜨린 도끼가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나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챙겨왔네. 느꼈다시피 이 산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아이, 제 뒤에 오셨으면 말을 해주시지요. 그런가 미안해. 내가 따라가느라 숨이 차가지고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보다 말이야, 전에 산삼을 찾는다고 했지. 나 따라와 보라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된다네.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을 내가 알고 있어. 아이,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노인은 희죽희죽 웃으며 돌쇠의 앞으로 걸어가더니 돌쇠를 인도했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뒤를 따라 한참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노인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걸어 웬 커다란 나무 근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수명의 사람들이 손에 나시며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돌쇠를 인도해 주었던 노인이 보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돌쇠는 어르신, 아이 어찌 이러십니까? 왜들 이러세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러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나? 내 경고를 무시한 자네 잘못이네. 너무 원망하지 말게나. 돌쇠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점점 돌쇠를 둘러싸고 다가왔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 이렇게 내가 죽는 건가? 어머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하는데. 돌쇠의 머릿속에는 그 와중에도 자신이 잘못되면 어머니를 회복시키고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십수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니 도망칠 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인 건가 돌쇠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악, 여기저기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놀라서 눈을 떴고 눈앞에는 믿기지 않은 광경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웬 우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박은 사람 주먹만 했습니다. 우박들은 돌쇠를 둘러싼 사람들 머리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우박을 맞아 쓰러지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온유월의 우박이야. 사람 살려. 그리고 돌쇠의 눈에 몇몇 사람들이 우박을 맞고 쓰러져서 생겨난 빈틈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더욱 거세게 내려서 사람들에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쇠를 잡기는커녕 머리로 쏟아지는 우박을 막고자 잔뜩 웅크리고 머리를 싸매거나 바닥에 넋주고 엎드리고 커다란 나무 아래로 피해야 했습니다. 돌쇠는 무작정 뛰며 살기 위해서는 관아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 관아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돌쇠가 당한 사실을 말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사또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 정신이 들었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네. 사또나리,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포졸들이 자네를 업고 들어왔다네. 그래, 자네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제가 저기 산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저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박이라고? 웬 우박이란 말인가? 지금은 여름인데 이 더운 여름에 우박이라니. 그것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자신의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어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실은 이것을 팔아볼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본 시체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또는 옥비녀를 받아들더니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혹시 이 비녀는 아는 물건이신 겁니까? 돌쇠의 물음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에게 준 옥비녀라네. 확실하네. 이것은 내 처의 비녀야. 한양의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제작한 물건이지. 내가 이 마을에 사또로 부임하면서 내가 먼저 마을에 부임하여 왔고 내 처는 한양 집의 가산을 정리하고 며칠 뒤에 이 마을로 향한다는 소식을 받았었지. 그리고 그것이 부인의 마지막 소식이었다네. 뒤로 부인이 행방불명되었지. 자네가 본 시신이 어디인가 당장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게. 돌쇠는 곧장 사또와 포졸들과 함께 자신이 시신을 봤던 큰 바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포졸들이 큰 바위 아래를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금세 돌쇠가 보았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또는 발견한 시신을 확인하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사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또, 시신이 또 있습니다. 시신들이 한두 구가 아닙니다. 그 큰 바위 아래에는 수십 구의 시신들이 더 묻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잠시 놀라하며 보고를 받다가 돌쇠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를 아랫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했지. 그렇습니다. 이 산에 귀신이 나온다고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하였고요. 그리고 산에서 수명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무기를 들고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쇠의 말에 사또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산 아랫마을로 갈 것이다. 분명 이들의 죽음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관련이 있을 것이니라. 사또는 곧장 포졸들을 데리고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랫마을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마을 곳곳의 집 창고에서 사또의 부인이 가져오던 집안의 여러 폐물들과 재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훔치고 빼앗은 듯한 다른 재물들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물건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마을은 선량한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산적들의 소굴이었고
그들은 인근의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짓을 일삼아 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돌쇠의 신고로 숨겨왔던 마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선량한 척 사람들을 해치던 산적들은 사또에 의해서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부인을 비롯한 살해당한 많은 사람들의 원혼이 돌쇠를 구하기 위해 한여름에 우박을 내린 것이라 이야기하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사또가 산적들의 일을 해결하고 돌아와서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참으로 고맙네. 덕분에 실종된 부인의 시신도 찾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다네. 또한 인근에 사라졌던 많은 이들의 시신도 찾을 수 있었다네. 못된 산적들도 잡고 말이야. 자네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삼을 찾다가 일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가?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삼산을 찾으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사또는 수소문에서 겨우 구한 100년 된 삼산을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삼산을 구한 돌쇠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쇠와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극한 효자의 마음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도와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부모님에게 100년 된 삼산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주 찾아뵙고 살뜰히 챙긴다면 이것이 100년 된 삼산이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